등기가 되게 되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임목은 소유권, 자, 소유권 객체도 되고 저당권 객체도 다 돼요. 그럼 명인 방법하고 차이점은 뭡니까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만 되고 저당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임목은 소유권도 되고 저당 둘 다 되는 거예요. 원래 부동산은 이거 두 가지 다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명인 방법이 특이한 거지. 소유권만 되고 저당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건 등기가 됐기 때문에 이 나무만 사고 팔 수도 있고 이 나무만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저당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그 은행에서 돈 빌려 쓰고 저 임목을 저당 잡혀 놓은 거죠. 이런 걸 저당이라는데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별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토지만 사고 팔아도 임목이 따라가지 않는다. 별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둬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목에 대한 저당권 설정.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임목만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고. 임목만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임목을 목적으로 임목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는 사전에 임목을 보험에 들어야 돼요. 왜 이런 규정을 뒀냐면 이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내용이 아니에요. 임목에 관한 법에서 나오는 건데 저당을 잡아놨는데 이 저당 잡은 임목이 화재라 이런 것 때문에 불에 타서 없어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당물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저당권자의 은행이나 이런 것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보험을 들게 돼 있어요. 보험을 들게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으로 임목을 배원했다, 임목을 벌채했다, 배원했다 이런 경우는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묻혀요. 이게 좀 특이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저당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개념이에요. 원래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개념인데 이 토지로부터 분리됐다는 말은 이미 동산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놨을 때는 그 수목이 부동산이었어요. 근데 이미 벌채를 했다, 배원했다는 것은 이미 나무가 동산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동산으로 바뀌면 저당이 인정이 안 돼야 되잖아요. 원래 부동산에 인정된 권리가 저당권이니까. 근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 저당권 효력이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친다는 거예요. 미쳐. 저당권 효력이. 그러니까 배어낸 수목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벌채됐는데 저당권 효력이 안 미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저당물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저당권 효력은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분리된 수목을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 경매는 돈을 못 갚아야 경매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채권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갚을 기한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경매 못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경매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분리된 수목. 이 분리된 수목은 미리 경매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분리된 수목을 거기다가 놔놓잖아요. 그러면 유실되어 볼 수 있고 썩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저당물이 없어져요. 저당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분리된 수목은 채권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아직 돈을 갚을 기한이 있더라도 미리 경매를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금이 나오잖아요. 경매 넘어가면 그 매각 대금을 공탁을 해놓게 돼 있어요. 아직 갚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목 소유자 있잖아요. 임목 소유자죠. 이 사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공탁을 하고 경매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임목에 대한 저당권 설정,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이걸 가볍게 한번 여러분들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목에 대해서 공부할 게 많아요. 봐보세요. 이 법정지상권이 나왔는데 이 법정지상권은 원래 건축물에 주로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주로 건축물에 인정되는 권리인데 임목도 법정지상권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민법이랄지 이렇게 다른 과목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특히 민법에서 판례에서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권리거든요. 주로 건축물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도 임목, 즉 나무이지만은 법정지상권 인정을 해줘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임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이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료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자, 여기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요. 자, 가부 토지에 가부 임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만 사고 팔았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의료 토지가 되잖아요. 그럼 나무는 가부 것이에요. 임목은 가부 것이라고. 근데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거요. 다시 정리할게요. 가부 토지에 가부 임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이 은행이라고 해서 돈을 1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그냥 빌려주지 않잖아요. 저당 잡지. 그래서 이제 임목만 저당을 잡았어요. 이렇게 저당을 설정해 놨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 갚아. 왜 돈을 안 갚겠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을이 자기 돈 1억 받기 위해서 이 임목을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병이 저 나무를 샀어요. 병이 임목이 되죠. 그럼 토지는 그대로 가볼 것이에요. 왜냐하면 토지는 저당 안 잡았으니까.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동일 소유자였다가 이렇게 토지 소유자 임목에서 같은 소유자였다가 이렇게 경매 등으로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토지는 가볼 것이지만 지금 병이 수목을 산 거잖아요. 임목을.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나무 토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해야 돼요. 지상권. 지상권이라는 것은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 안 해주면 임목을 다 베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무를 더 키워야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병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이걸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은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민법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동일 소유자였다가 토지하고 정착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경매나 다른 원인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정지상권은 주로 건축물에만 나오는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료, 나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땅 사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땅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 지료에 관해서는 당사자 약정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이렇게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임목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임목의 등록이 나와 있어요. 임목 등록. 자, 임목은 아까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이 안 한다. 자,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을 한정하며 그 법인은 수종, 수량 제한 없이 일필토지 전부, 일부의 생애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원래 등기를 하려면은 등기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목을 등기하기 전에 먼저 시군구에 임목등록원부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수목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만이 등기가 가능하다.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만이 등기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임목등록을 하라. 그리고 등록할 때 수종, 수량 제한이 없다. 수용, 어떤 수목인지 등기 가능하고 일필토지 일부, 몇 그루만 등록할 수도 있고 일필토지 전부 수목도 등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수종 수목을 한다 이 말이고. 자, 이 공시가 상당히 중요한데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즉 이 나무가 임목인지 그냥 토지 일부러 수목인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일부러 수목은 독립중개할 수 없으니까 임목인지 일부러 수목인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이외에 임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그 표제부에 이게 중요해요.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가 기재가 돼요. 그러니까 저 수목이 그냥 일부로서 수목인지 임목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일단 토지 등기부를 보면 돼요. 그럼 토지 등기부에는 임목 등기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토지 등기부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임목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권리 관계는 여러분 이제 등기법을 공부하게 되면 표제부에는 구체적인 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구체적인 권리 관계를 확인하려면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 관계 확인하는 방법은 임목 등기부를 별도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가 기재가 된다는 것 중요하고, 그래서 토지 등기부 표제부를 확인하여 등기된 임목에 토지에 있다면 임목 등기 번호 기재가 나타나므로 등기된 임목인지 일단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문